마치고 또 휴대폰 켜놓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9시 59분입니다. 마치고 나서 요즘은 요걸 좀 샀거든요. 한 컵 우유 맛인데 요게 뭐냐 하면 분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컵에 물 양을 절반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작게 넣고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주 정도가 담백하고요,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 먹은 이유가 한 박스 사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옆 동네에 사는 그 외갓집에 외삼촌이 그 젖소를 좀 키우셨는데, 거기 놀러 가면은 이제 젖 짜는 거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기계로 이렇게 짰지만, 그러면 이제 젖을 이제 이렇게 은색 스테인리스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차로 지금 차로 간다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이제 남양유업이 경주 남양유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젖이 담긴 통을 경운기에 다 싣고, 그럼 저희들은 이제 형들하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그까지 따라가면, 남양유 그 직원분들이, 귀엽다고, 전지분유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걸 이제 하나씩 주면 엄청났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때 그게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타먹고 했던 그 맛이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늦게 마치고 요거 이제 몸 녹이면서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아요. 하루가 완전히 쿨다운 되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선배 후배들하고 이제 운동하고 나서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과메기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한 잔 했는데, 뭐 소주 마시는 사람 소주 마시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가 막 이렇게 여러 명이니까 이쪽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저쪽에서 그 들리는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나 정말 잘해라. 네 삶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가 이미 그걸 어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한테 훈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제 뭔가 깨달은 듯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뭔가 겸손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들이 오가는 소리를 듣고 난데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김정운이라고 아시죠? 심리학자, 문화심리학자.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교에서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버리고 일본에 미술 공부하러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지금은 저기 남해 쪽에 바닷가에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TV나 이 사람 책을 제가 다 꼭 나오자마자 찾아보거든요. 보고 신문 칼럼이 이제 실리는데 조선일보에 제가 꼭꼭 챙겨보고 모아요. 이거는 하도 재밌게 쓰고 이제 좀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도 잘 하시고.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칼럼을 보면서 이 제목이 눈이 작은 사람은 만만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칼럼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이분의 글이었나요? 제가 이런 시선, 심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동자로 컨택을 하면서 공감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감정도 알아내고 또는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아내고 이렇게 파악하는 수단이 이제 눈인데,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하죠. 이제 뭐 나머지는 우리가 왜 FBI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나오지만 손짓, 그다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입술에
행동, 어떤 행동이든지 그걸 이제 상징을 포착해가지고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눈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그러면 좀 불안하죠. 파악이 안 되니까 불편하고 벗겨버리고 싶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이 하나가 더 있다. 또는 두 개가 없어지고 한 개가 있다. 또 사파리가 되어 있다.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았던 정보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제가 이제 곁들여서 약간 삼천포로 빠지자면 우리가 이제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이입을 할 때도 나랑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점을 찾아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움직이는 동물을 어떻게 이렇게 재미로 죽였을 때는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 움직이는 동물의 생김새가 사람의 형상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것을 해했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 또는 거부감이 일어나죠. 가령 지렁이를 밟아 죽이는 것과 뭐 저는 이제 생명이 어떤 것이 하등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닮은 꼴에 대한 감정이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렁이를 밟아 죽였을 때와 닭을 죽였을 때 또는 조금 더 달라지겠죠. 뭐 개, 원숭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사람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어느 게 더 죽일 때 더 잔인하게 느끼거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사람의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나와야 되고 붉은색 피가 나오면 아주 불편합니다. 죽이기가. 그죠? 뭐 개나 소가 나랑 인간과 가깝다 이런 걸 떠나서 생김새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거의 인간의 생김새와 닮은 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식물을 자를 때는 죄책감을 거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풀 하나를 딱 뜯어버릴 때 또는 나뭇잎을 하나 딱 뜯을 때 아, 저 나뭇잎 사람으로 대입하면은 손가락 하나 빼는 것 같다 라고 대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눈이 딱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란 나무에 눈이. 그 다음에 팔도 좀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처럼. 그리고 나무를 톱으로 살짝 치면 나무가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나무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무 못 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공깃밥 한 개에 한 1700개 정도의 이제 살이 들어가잖아요. 밥알이 들어가는데 그 밥알을 살이라는 것은 벼의 아기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먹으면 그 숟가락에 수북이 쌓인 벼의 알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 벼에 밥알 하나하나마다 눈과 입이 달려있고 싶을 때 비명이 질려지고 그 밥알에서 눈물이 튀어나오고 피가 튀어나온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하고 닮은 꼴에서 인간이 정보를 찾는다는 말을 하다가 살짝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먼저 이걸 말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자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박정자 교수님의 시선은 권력이다. 예, 이런 책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봤던 건데 이 칼럼 보면서 이제 이 칼럼을 이 책에다가 꽂아놨는데 이분은 이제 그 푸코 전문가라고 할 만합니다. 푸코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푸코는 사실 약간 좌파적인 진영에 속하는 학자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푸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한 달락만 이 말씀을 드리면 푸코 이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권력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라는 논어 구절의 권력 버전이라 할 만하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사회는 지배 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로 나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코처럼 무수한 복수의 권력으로 뒤덮여 있다. 소위 미시 권력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푸코의 개념으로서는 세 사람이 가면은 그 세 사람은 모두가 서로의 권력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비유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힘, 즉 영향력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균형을 이룬다. 그 비대칭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곧 권력 관계이다. 그러니까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고 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작하는 기술과 기능에 의해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요런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인간의 힘이나 또는 권력의 관계를 공기압에 비유해서 혼자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공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인간이 가진 이익이라든지 힘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이렇게 흘러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인간 집단끼리도 그 힘의 관계에서 움직이고 크게 보면 국가 간에도 그런 관계에서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감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날 때 웃고 악수하고 하지만 엄연히 그 내면에는 그 기저에는 그런 힘의 물리 법칙이 어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외교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주 풍요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책이 있고요. 김정훈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아니신데 김정훈님의 이 칼럼에서는 역시 이제 그 시선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거 집중했던 거는 온 사회가 관음증이다. 관음증이라는 것은 이제 남을 훔쳐본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정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보거나 저희 집 옆에 제가 어릴 때 새색시가 들어왔어요. 새색시가 이제 예전에는 새색시가 오면은 얼마 기간 동안은 그 시댁살이를 조금 하고 분가를 하더라도요. 시댁살이를 조금 하고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는 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 2주나 한 달을 하거나 일주일 있다가 나가고 했어요. 우리 시골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쁘장하게 생긴 새색시가 오면은 저희들 이제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신기하잖아요. 막 그 시골에 뭐 화장 제대로 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마당에서 빨래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담 넘어서 이렇게 막 보고 그랬거든요. 뭐 감도 막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 새색시는 끝까지 이제 표정 관리하고 화내거나 욕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눈만 살짝 흘기고 막 그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걸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음증은 요즘은 없겠지만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친구는 요즘 뭐 하고 살지? 아, 여행 다녀왔구나. 요즘 뭐 어제 뭐 먹었네. 먹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 관음증이라는 거는 볼만한 거리를 누군가가 이제 계속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반대급부로 보면 그러니까 노출증이 있다는 겁니다. 노출증. 관음증과 노출증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상이라는 거죠. 누군가 노출을 하니까 누군가 이제 훔쳐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엔 그래요. 이제 이분도 결국은 자기 정보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 중에 네 인생 잘 살아라 남한테 훈계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훈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것처럼 관음증과 노출증을 말하는 이분도 역시 자기 정보를 뇌 속에 있는 생각을 누군가한테 노출하고 있고 저는 또 그걸 쳐다보면서 관음증을 이제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참 재밌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훔쳐보지 말자. 노출하지 말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막 찍고 이런 것도 노출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뭐 하지 말자,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음도 즐기고 노출도 즐기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나중에 내가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아이, 그 다음 내 아는 사람들, 그 다음 혹시나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커서 제자들이 봤을 때 혹시나 우연하게 발견되면 얼마나 웃기게 볼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유튜브가 돈이 또 된다고 하대요. 최근에 내가 봤는데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하여튼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정보가 있대요.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특히 저는 스포츠 지도자들, 제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제가 그 업에 있으니까 그런 자기만의 콘텐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스포츠 심리학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이제 몇 강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틈틈이 이제 제가 먼저 정립이 확실히 구조화가 되어야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 말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정제된 단어를 쓰고 구조화된 이 논리를 펼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노력하게 되거든요. 좀 신경을 쓰게 돼요. 뭐 저는 지금 신경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티셔츠 이거 뭐 맨날 갈아입는 거 이거 한 가지 입고 뭐 찍고, 그냥 카메라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검색만 해봤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대요. 검색만 해봤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다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내 미쳤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여기 지금 가끔씩은 누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제자가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사부님이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있는데, 뭐 속으로 생각하겠죠, 미쳤다면서. 근데 제 혼자 방에 있으면서 찍을 때는 정말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창밖에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앞면에 철판도 점점 두꺼워지고 재밌습니다. 찍어놓고 보면 또 굉장히 재밌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 기술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찍다가 말 잘못했다 해가 처음부터 찍는 경우도 없고 그냥 원샷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한번 찍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 자기 그 영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보길 권장을 드리고, 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태권도 실기라든지 실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뭐 운동 법칙에 뭐 역학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스포츠 마사지도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펼치면 자기한테 도움돼요. 뭐 우리 어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구호도 외치고 하긴 하는데, 사실 배워서 남주자 하는 거는 좀 쇼 같은 말이고,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잖아요. 남한테 베풀수록 자기가 잘 된다는 그런 취지겠죠, 물론. 그래서 이걸 찍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런 칼럼이나 어떤 시선에 관련된 이런 책을 보면서 다시 쳐다보면서, 사람이 내공을 계속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리고 쌓는 거 너무 막 이렇게 뿌리지 말자. 누군가는 웃고 있다. 그거 보면서 가소롭게 웃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겸손하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